코로나19가 전 세계 170여 개국으로 번진 가운데 확진자 수가 46만 명을,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주요 20개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황정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죠. 27억 명이 집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기세 무섭습니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6만 6천여 명, 사망자 수는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확진자는 역시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가장 많고 스페인 그 뒤에 중국 순이었습니다. 어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 서쪽 해안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네. 독자적인 진화가 이뤄진다고 표현될 만큼 고립된 곳인데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곳까지 침투를 한 겁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9,137명이고 전날보다 1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확진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유럽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치명률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0%를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전체 확진자 수는 2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치명률이 10%를 넘어선 국가는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7만 4천여 명, 사망자는 7,500여 명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무단 외출을 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점령 기간에도 꿋꿋하게 신문을 냈던 160년 전통의 바티칸 유력 일간지도 발행을 멈추고 온라인 기사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4만 7천여 명, 사망자는 3,400여 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수가 중국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매일 10,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WHO도 미국이 또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다,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통계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미국의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사망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검사가 대폭 확대되다 보니까 감염자도 폭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자국의 검사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we've done more tests in 8 days than South Korea has done in 8 weeks. And our tests are better. They're highly sophisticated. 네, 미국이 자체 개발한 검사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초반에 좀 시간을 허비를 했고 또 초기 검사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쳤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검사 건수를 비교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은 그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의 브리핑 내용을 근거로 한 건데요. 이 벅스 조정관은 그간 미국이 37만 건을 검사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 가운데 22만 건 이상이 8일간 이루어졌다고 했고 또 이는 한국의 8주 수치에 맞먹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지난 8주간 한국의 검사 건수는 35만 건으로 미국의 22만 건을 웃도는 수치거든요. 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에 29만 건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두 나라를 비교할 때 인구수를 고려할 때도 이렇게 단순 비교는 또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면서 미국 내부 대응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의료 장비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시약,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또 병상 부족 그리고 의료장비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페인에서는 확진자 4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5,400명이 전문 의료진이라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스페인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30명 이상의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탈리아 북부의 룸바르디아 주에서 한 도시인 브레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 15%가량이 감염이 됐고 네. 또 프랑스 파리의 공공병원에서도 490명이 감염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 인력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은 유럽의 한 간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슬프게도 우리 중 일부는 오염의 사슬이 됐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스크나 장갑 같은 의료 장비가 부족한 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현지 의료진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ery dangerous is a disaster, is a tsunami. And we are here 12 hours a day, a few hours, and come back here for the work because we are here for the patients. 네, 이 장비 부족과 관련해서 미국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마스크와 장갑을 구하려고 영업을 중단한 네일숍과 문신숍까지도 주 정부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는 몸집이 큰 동물용 호흡기라도 가져다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연방정부의 조율이 좀 부족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의료 장비 확보로 인한 경쟁이 일어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석방 사례, 그러니까 미결수가 아니고 기결수,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도 네. 석방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교정당국은 최대 6,000명을 석방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7일 프랑스 근교의 교도소에 수감됐던 74세 기결수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일단 자녀 수감 기간이 2달 미만인 기결수 중에서 태도가 우수한 사람을 선별해 석방한 뒤 보호 관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일에서도 수감자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000명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탈리아도 교정시설 수용자 중 15명이 감염됐다면서 최대 6천여 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앞서 살인범의 사형 집행까지 중단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이 그 사형 집행장에 교정당국 관계자와 변호사 또 사형수 가족 등이 모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혀 위험을 강조를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렇게 국외 상황이 국내 상황보다 더 심각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던 우리 교민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현지 유학생과 교민의 귀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도 여력치 않은 데다가 비행기 값도 날로 치솟고 있어서 서둘러 귀국하려는 것인데요. 미국 편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가격이 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에선 이탈리아 교민 600여 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이달 31일과 내달 1일에 거쳐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운임은 1인당 200만 원 수준으로 개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출국이 금지된 페루에서는 14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행자와 봉사자 200여 명이 오늘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1인당 350만 원 선인데요. 개인이 부담할 예정이고요. 볼리비아에선 코이카 봉사단원과 여행객 등 49명이 오는 28일 미국 정부가 자국민 수송을 위해서 마련한 임시 항공편을 타고 미국까지 이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또 베트남 다낭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등에서도 귀국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요 뉴스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대로 G20 정상들의 화상회의 개최가 됩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화상을 통해서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참석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좀 오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뿐만이 아니라 경제, 또 정치,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사건, 사회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빈국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를 위해서 G20이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가 논의된 뒤에는 이 방안이 담긴 공동선언문도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